주차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 잘못됐던 걸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았어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컨테이너 옆에서 담배 피우다 눈 마주치면 슬쩍 고개 돌리던 사촌들도 없었고요. 목소리 하나, 발소리 하나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조용함이요. 핸드폰 꺼내서 메시지 다시 읽었어요. 엄마가 2주 전에 보낸 거였어요. 금요일 저녁 7시 한강뷰 레스토랑 달빛 마루. 다들 보고 싶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게 라는 말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 시각이 딱 금요일 저녁 7시 2분이었어요. 제가 예약금 내고 잡은 자리였어요. 제가 직접 고른 프라이빗 룸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기획한 모임이었어요. 유리문 밀고 들어가니 재즈가 흘렀어요. 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텅 빈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예약한 방에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딱 그 방만이요. 직원이 고개 반쯤 들고 물었어요.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김가족 예약이요, 프라이빗 룸이요 라고 했어요. 직원이 명단 훑다가 잠깐 멈췄어요. 아, 그건 어젯밤이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피식했어요. 아니요, 오늘이에요. 제가 직접 예약금 냈어요. 라고 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젯밤에 오셨어요. 16명이요. 케이크도 있었고 어머님이 이름카드도 직접 챙겨오셨다고요. 혼동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답하려다가 멈췄어요. 입이 그냥 안 떨어졌어요. 직원이 어색하게 서 있다가 누구한테 연락해 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이미 전화를 누르고 있었어요. 2번 울렸어요.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우리 딸. 너무 가볍고 너무 밝은 목소리였어요. 별일 없어? 저는 정면 바라보면서 다들 어디 있어요? 라고 했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실수했다는 거 알면서도 절대 먼저 인정하지 않을 때 쓰는 그 특유의 웃음이요. 어머, 딸, 어제였잖아. 안 올 것 같아서. 걱정 마. 남은 거 싸서 갖다 줄게. 남은 거 싸서 갖다 줄게. 저는 인사도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관 박성민이 제 대신 말을 해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는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냥 끊었어요. 다시 전화 오지 않았어요. 엄마도 지수도 아무도요. 한참 지나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수였어요. 하하, 언니 진짜 놓쳤다. 롤케이크 한 조각 남겨뒀으니까 걱정 마. 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어요. 레스토랑 직원이 아직 거기 서 있었어요. 어깨를 으쓱 하더니 다들 오셔서 드시고 가셨어요. 분위기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없을 때 항상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나왔어요.
소리도 안 질렀고 가족 단톡방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집에도 안 갔어요. 주차장에서 그냥 엔진 끄고 앉아 있었어요. 앞 유리에 비친 제 얼굴 보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돌았어요. 예약금, 카드 결제 내역, 사흘 전에 엄마한테 보냈던 메시지들. 10개 전부 일십.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쓴 거고요. 제가 돈 내고 잡아놓은 자리에서 저만 빠진 게 제일 나쁜 일처럼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5년 묵은 상한 아이스크림 위에 체리 하나 얹은 것 뿐이었어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번이 처음으로 가족이 그걸 숨기지 않은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지수는 조금만 밀어줘도 빛났고 저는 알아서 하는 애였어요. 그 말의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너한테는 굳이 쏟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첫 직장 잡았을 때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기뻐서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잘 됐다. 이제 지수 월세 좀 도와줄 수 있겠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1년치가 됐어요. 공과금, 치과 수술비, 자동차 보험료, 한 학기 만에 그만둔 간호조무사 과정 교재비까지요. 돈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도 돌려달라는 말 못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면 그러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요. 그 애정이라는 게 항상 저한테서만 나갔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는 티를 내면 돌아오는 말은 매번 같았어요. 가족끼리 왜 그렇게 따져? 지수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는 그래도 걔보다 낫잖아. 저는 계산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봐줬던 거예요. 2년 전 어느 밤이 아직도 선명해요. 지수가 동물병원비 급하다고 해서 140만 원을 바로 보냈어요. 그날 저녁에 지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올라왔어요. 새 신발이랑 네일, 거기에 샴페인 잔 든 남자랑 손잡은 사진까지요. 엄마한테 폰 들이밀었어요. 엄마는 화면을 슬쩍 넘기더니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쫀쫀하게 돈 가지고 왜 그래? 그게 답이었어요. 진짜 답. 재산세도 제가 냈어요. 아빠가 깜빡해서 구청에서 압류 예고 통지 날아왔을 때요. 지수가 직장 잃었을 땐 카드 최소 결제 금액 6개월치를 막아줬어요. 저도 그때 겨우 버티던 시절이었는데요. 명절마다 모아둔 돈 털어서 가족 선물 샀어요. 제가 받은 건 가족 액자 사진이었어요. 거기 제 얼굴은 없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것들 전부 다 6개월 전 그날 밤에 들은 말.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말에 부모님 댁에 있었어요. 지수 마이너스 통장 또 터졌다고 해서 24만 원 넣어준 직후였어요. 밤에 물 마시러 내려가다가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은 꺼져 있었어요. TV 불빛만 깜빡이었어요. 지수가 먼저 말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가 취미야 진짜. 엄마가 받았어요. 알아. 돈 좀 내준다고 무슨 구원자인 척. 그리고 아빠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시집도 못 갈 건데 저렇게라도 써먹어야지. 복도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지수가 덧붙였어요. 자기 없으면 우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 코웃음 소리가 났어요. 솔직히 내일 사라져도 나는 모를 것 같은데.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계단 중간에서 멈췄어요. 부침개 냄새가 아래서 올라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글지글 굽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한 발짝도 못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될 것 같아서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날부터 돈을 끊었어요. 아무 설명 없이요. 이틀 뒤에 지수한테 문자 왔어요. 월세가 모자란다고, 꼭 갚겠다고. 읽었어요. 답 안 했어요. 그 다음 날엔 엄마가 전화했어요. 지수 많이 힘들다고. 원래 예민한 앤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구냐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너 키운 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면 그냥 안 키울 걸 그랬다. 그 말이요,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깊이 박혔어요. 그날 저녁에 또 돈 보냈어요.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달빛마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약금 내고 맞춤 코스 메뉴 짜고 이모 해숙 술 알레르기까지 따로 요청한 자리요. 지수 비건 메뉴도 별도 요금이었어요. 16명 에피타이저의 코스 메뉴까지 세금이랑 봉사료 포함해서 총 560만 원이었어요. 전부 제가 냈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어제 했다고 했어요. 담담하게요. 남은 음식 갖다 줄게 라고. 그게 다였어요. 남은 음식. 저는 그냥 팔 달린 지갑이었던 거예요. 달빛마루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제가 해온 것들을 하나씩 세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간 돈도요. 시간도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슬프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가족 단톡방에 문자 하나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부모님 댁으로 오세요. 할 말 있어요. 아무도 뭔 말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저한테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오후 6시 58분에 부모님 댁 입구에 주차했어요. 문이 열렸을 때 다들 이미 자리에 있었어요. 지수는 핸드폰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아빠는 안락 의자에 기대서 맥주 캔을 쥐고 있었어요. 엄마는 소파 쿠션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뭔가 기다리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왔어? 아직도 삐진 거 아니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고 미안한 척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상처 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목요일이 다들 편했던 거라고. 우리도 각자 바쁜 거 알잖아. 부끄러움 하나 없이요. 저는 큰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가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으면서 대답했어요. 청구서예요. 아빠가 코웃음을 쳤어요. 청구서? 네가 다 알아서 낸 거잖아. 지수도 따라 웃었어요. 설마 돈 돌려달라는 거야? 엄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진짜로 그러려는 건 아니지? 아니요. 라고 했어요. 앞으로 저한테 뭔가 원하실 때마다 이 봉투처럼 청구서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결정하시라고, 그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가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어요. 그 태도 당장 고쳐. 우리 가족이잖아. 물론이죠. 라고 했어요. 가족. 제 돈으로 차린 자리에서 저만 빠진 가족. 5년 동안 돈으로도 마음으로도 저를 쥐어짜온 가족. 지수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누가 강요했어? 언니가 스스로 한 거잖아. 그 말에 뭔가가 뚝 끊겼어요. 안에서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강요 안 한 것들 하나씩 얘기해 볼게. 지수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어요. 아무도 네 월세 2년치 내라고 안 했지. 마이너스 통장 막아주라고도 안 했고, 차 수리비 3번을 대줬던 것도. 엄마 쪽으로 돌아섰어요. 재산세도, 생신 선물로 원하셨던 크루즈도, 아빠가 장 봐달라고 했을 때도,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했을 때도. 아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말 조심해.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하면서 인수해온 목록을 꺼냈어요. 듣기 싫으세요? 저는 직접 살았으니까 저는 들어야겠어요. 그때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일 조용한 애. 가족 모임 때마다 구석 자리에서 폰만 보다가는 거의 존재감 없던 사촌. 그 애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저 제 몫은 낼게요. 당연히 내야 하는 거잖아요. 방 안 공기가 딱 멈췄어요. 다들 민준을 쳐다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 예상하지 못한 사람. 민준이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언니 빼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다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언니가 너무 유난 떤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미안해요, 언니.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로. 짧게 고마워 라고만 했어요. 그게 다였는데 충분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에서 엄마가 뭔가 소리쳤고 지수도 뭐라고 했는데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들렸어요, 분명히. 근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북도를 걷는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제가 계속 참을 거라고 믿었던 거겠죠?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조용한 사람도 결국 입을 열어요. 그리고 열었을 때는 절대 속삭이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메리카노도 그대로 식어갔고 핸드폰도 손에 잡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경찰관 박성민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계속 굴렸어요. 이상하게 그 이름이 주문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5년 내내 있었는데 그날 아침은 처음으로 그게 없었어요. 다 넘겼으니까. 이제 내 손을 벗어난 거니까. 근데 솔직히 무섭기도 했어요. 신고가 맞는 건지 몇백 번은 고민했을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그날은 너무 공허하게 들렸어요. 5년 동안 그 단어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걸 가져갔는지를 생각하면 더는 방패가 안 됐어요. 경찰이 부모님 댁에 도착한 건 아침 7시 45분이었대요. 그걸 안 건 엄마 음성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길고 화나고 중간중간 목소리가 끊어지는. 엄마는 가운 차림이었고 아빠는 아메리카노도 못 마신 상태였대요. 남녀 경찰관 2명이 왔는데 태도는 공손한데 말은 단호했다고. 서연 씨 명의로 개설된 카드이고 이 주소와 연관된 구매 내역이 상당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접근 가능한 인물 확인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바로 착오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라고 말했대요. 그 부분이 음성 메시지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3번 다시 들었어요. 단란한 가정. 엄마는 그 말을 하면서 진심이었겠죠? 그게 더 슬펐어요. 지수는 중간에 슬쩍 일어나려 했대요. 읽어야 한다면서. 경찰관이 잠깐 자리 지켜달라고 했고 지수는 5분도 안 돼서 무너졌어요. 사기가 아니에요. 언니가 항상 도와줬잖아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바로 끼어들었대요. 얘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고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간 거였어요. 경찰관 박성민은 전부 받아줬고 녹취하고 지수 핸드폰 확인까지 요청했대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어졌다고. 엄마 목소리가 음성 메시지 끝에서 떨렸어요. 저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으면 평화가 온다고 믿었어요. 아니었어요. 참는 건 평화가 아니라 그냥 유예였던 거예요. 제가 빠지자마자 그 집은 그대로 무너졌어요. 박성민 경찰관이 지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었어요. 언니 데이터 또 썼어. 스파 패키지도 언니 카드로 긁었는데 하하 신경도 안 써. 언니 너무 순진해. 알지도 못할걸? 사기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고 본인 손으로 증거까지 남겨둔 거예요. 그날 오후에 형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식 기소에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고소 진행하시겠냐고. 저는 하루만 달라고 했어요. 그 하루 동안 핸드폰이 진짜 터질 뻔했어요. 부재 중 27통, 문자 41개. 엄마는 제발이라고 했고 아빠는 이러면 지수 인생 다 망가진다고 했어요. 넌 이기적이야. 직장도 잃고 집도 날아가. 가족한테 진짜 이럴 거야?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갈아 넣으면서 도와줄 때는 아무도 한마디 없었는데 하루 뒤에 형사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고소를 잠시 보류할 수 있냐고. 형사는 동의했지만 분명히 말해줬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류 상태로 남는 거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게.
딱 그 타이밍에 엄마가 움직였어요. 목소리가 칼날 위에 비단 깐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 집에 와. 얼굴 보고 얘기하자. 제 판단과 완전히 반대로 저는 갔어요. 문 들어서는 순간 바로 후회했어요. 지수는 소파에 담요 덮고 앉아서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었고, 엄마는 걱정 가득한 표정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아빠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풀고 싶은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가 상처받은 거 알아. 근데 이러면 가족이 다 무너져. 아니요. 제가 받아쳤어요. 그건 지수가 한 거잖아요. 지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짜 경찰에 신고할 줄은 몰랐어. 가족한테 어떻게 그래? 한계까지 몰아붙인 사람한테 물어봐. 제가 답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다 우리가 갚을게. 참 신기하다. 제가 말했어요. 경찰 오기 전에는 왜 그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손을 걷었어요. 마치 제가 뺨을 때린 것처럼.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너도 완벽하지 않잖아. 그 말이 공중에 뜬 채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너도 완벽하지 않잖아. 아빠 얼굴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리고 말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가족 돈 훔친 적은 없잖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아빠는 대답 없이 그것만 했어요. 그게 자기가 영웅이라도 된 것 같냐고. 저는 눈 안 피하고 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이번엔 진짜로. 돌아볼 생각 없이. 일주일 뒤 형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혐의 금액이랑 정확히 맞는 돈이 들어왔는데 익명 처리에 부모님 공동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거라고.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래도 고소 유지하실 건가요? 쉽지 않았어요, 진짜로. 근데 대답했어요. 이번엔 아니요. 기록은 꼭 남겨주세요. 나중에 또 생기면 제 이름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요. 형사는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 끊고 한 5분은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2주 뒤에 이사했어요. 전라남도 순천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집주인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월세는 전에 내던 거의 절반이었어요. 첫 주말에 이케아 가구 조립하면서 대학 때 듣던 노래 틀었어요. 마트에서 먹고 싶은 것만 골랐어요. 소파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책 한 권. 아무도 문을 두드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 말고는 아무한테도 책임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예상 못한 일이 생겼어요. 새 생활 시작하고 3주쯤 됐을 때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발신인 주소가 없었어요. 접힌 종이 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내가 못했던 걸 해줬어. 고마워. 민준이었어요. 편지 안에 수표도 있었어요. 달빛마루 청구서의 딱 절반 금액이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걔가 줘야 할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게 뭔지는 알았어요. 나머지 가족한테선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생일도, 명절도. 아빠가 그의 수술을 받았는데 저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먼 사촌이 올린 글로 알았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더 나아요. 그 사람들도 드디어 저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고, 저도 드디어 그 사람들 없이 사는 법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뒷말은 다들 잘라내요. 맹세의 피가 자궁의 물보다 진하다는 것. 내가 직접 고른 사람이 DNA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쉽게 배우지 못했어요. 아주 오래, 아주 비싼 값 치르고서야 겨우 알았어요. 가족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건 서류 폴더 들고 그 집에서 나오던 날이에요.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처음엔 그 침묵이 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근데 지금은요, 신선한 공기예요. 몇 주 전에 다이소 계산대 줄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저를 알아보더니 지수 언니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냥 웃은 게 아니라 뭔가 딱 정리되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지수 언니가 아니에요. 착한 딸도 아니고 가족 ATM도 아니고 다들 사라질 때 혼자 나타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예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기어서 돌아올 거라고. 자기들 방식의 사랑이 필요할 거라고 믿었겠죠. 걱정인 척한 협박, 친밀함인 척한 통제. 틀렸어요. 주말 가족 식사 필요 없어요. 다들 자기들끼리 건배하는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그 자리. 잘 지내냐는 메시지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뒤에 부탁이 붙는 거 알거든요. 번호 왜 바꿨냐? 주소도 안 남기고 왜 이사했냐? 명절에 왜 안 나타났냐? 아무한테도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당황하게 두면 돼요. 이웃한테도 나머지 가족한테도 본인들 스스로한테도 제 부재를 설명하게 두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속으론 다 알거든요. 자기들이 저를 밀어낸 거. 그리고 이번엔 제가 돌아와 달라고 빌지 않았다는 것도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애원을 멈추고 존중을 요구하기 시작한 그 순간, 그 사람들은 통제권을 잃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선을 긋는 순간 차갑다고 이기적이라고 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드디어 저 자신 편이 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지수 옆에 붙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촌, 누구네 가족 중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저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지수는 직장도 지켰고 형사 앞에 서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잃은 게 뭔지 알아요? 가면이에요. 가족 모두가 이제 알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쌓았는지, 어떻게 저를 갈았었는지.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 허덕이는 동안 뒤에서 어떻게 비웃었는지.
민주는 집을 나갔고 이모 선영은 자기 아이들 근처에도 못 오게 막아요. 삼촌 재호가 짧은 전화 한 통으로 그걸 전해줬어요. 솔직히 그런 연락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이제 가족 모임에서 지수 이름은 그냥 공기예요. 다들 저한테 말해요. 돌아올 필요 없다고. 망친 건 그쪽이라고. 이제 다 보인다고. 근데 저는 그때도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누가 진실을 알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남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다 괜찮은 척 안 할 거예요. 생일 카드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억지 포옹이나 불편한 자리에 굳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없으면 얼마나 힘드냐는 말 들으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에요. 지금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해요. 벌면 내 거예요. 싫다고 해도 사과 안 해요. 진동이 울려도 움찔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사람들 앞에서 숨 참지 않아요. 저는 자유예요. 그 사람들이 놓아줘서가 아니라 제가 드디어 허락을 기다리는 걸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은 음식 나눠 먹으면서 제 액자 사진 돌려보게 둬요. 수군거리게 둬요. 소리 지르게 둬요.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둬요. 저는 그래도 잘 잘 거예요. 진실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문을 닫아버렸을 때 가족을 잃은 건 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잃은 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평생 갚지 못할 첫 번째 빚이에요. 이 이야기 어딘가에서 자기 얘기 같았다면 댓글에 뭐라도 한 글자 남겨줘요. 저는 다 읽어요. 혼자 버텨온 사람들 다 보여요. 그리고 구독은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같이 있어주겠다는 의미로 받을게요.